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성 이론 중 하나인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리더십이란 정의가 뭐냐면 개인이 스스로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 관리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스스로가 무언가를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통제해 나가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셀프 리더십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셀프 리더십 쉽게 정의하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리더십을 발휘한다,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한다, 이거는 따져보면 뭐와 똑같냐면 우리가 그 교육 심리 파트에서 했던 상위 인지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 인지 혹은 메타 인지라고 그러죠. 우리의 인지 능력을 스스로가 통제하는 그 인지 위에 있는 또 다른 인지 능력을 상위 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셀프 리더십도 내가 내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셀프 리더십은 연관돼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마찬가지로 슈퍼 리더십과 연관이 있습니다. 슈퍼 리더십. 왜냐하면 이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뭐였냐면 어떠한 집단에는 반드시 지도자와 그 다음에 추종자가 있을 겁니다. 추종자라고 하는 건 혹은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도자가 즉 지도를 해 나가야 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슈퍼 리더십은 뭐냐면 결국 이 추종자들이 뭘로 바뀌게끔 만들어주냐면 추종자가 셀프 리더가 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셀프 리더. 즉 추종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목표한 바를 세우고 그리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주는 그런 지도자가 슈퍼 리더십이죠. 그래서 슈퍼 리더십과 셀프 리더십은 뗄래야 뗄 수 없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 스스로가 셀프 리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추종자들은 이 지도자를 보면서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가 셀프 리더가 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이제 모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셀프 리더는 슈퍼 리더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추종자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셀프 리더가 돼서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셀프 리더와 슈퍼 리더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개의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고 셀프 리더십 자체가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리더십을 주장했던 만즈는 셀프 리더십이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한 주장했었습니다. 셀프 리더십의 구성 요소로는 자기관리, 자연보상, 인지적 셀프 리더십 이 세 가지로 셀프 리더십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만즈라는 이 사람이 이 이론가가 뭔가 임용시험 문제, 교육학 기출 문제 뭔가 출제되어 있다. 만즈의 관점에서 A 교사 행위를 서술하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딱 두 가지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슈퍼 리더십을 묻는구나 혹은 셀프 리더십을 묻는구나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 상황을 보고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만즈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셀프 리더십으로 세 가지를 주장했다. 첫 번째,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자기 관리란 뭐냐면 스스로 작업 수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목표에 비추어서 스스로 작업 수행을 평가하고 평가에 기초해서 작업 수행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셀프 리더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목표도 정할 수 있어야 되고 목표에 비춰서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수행을 관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가 끝난 이후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통한 보상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셀프 리더다. 즉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셀프 리더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두 번째, 자연 보상이 있습니다. 자연 보상은 내재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능력감, 자기 통제감, 목적감을 유발한다. 자연 보상은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긍정적인 지각이나 경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자연 보상이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를 즐기고 그 자체에 대해서 동기 유발이 되도록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재적 동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업무를 즐기고 그 자체에서 동기가 유발되도록 추구하는 이런 내재적 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셀프 리더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외적 보상에 의해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적 보상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외적 보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내가 푼다. 내가 수학적 능력을 발달하고 시키고 싶다. 내 스스로가. 그러면 수학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서다. 이거는 수학 능력을 발달시키고 싶은 건 수단이 되어 버리잖아요. 목적은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학 능력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그것 자체에서 통제감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걸 즐기면서 동기에 유발되는 그런 상태를 셀프 리더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겁니다. 세 번째로 인지적 셀프 리더십이라는 걸 주장했다. 자기 자신의 사고를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도적인 통제를 통하여 자기 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인지적 셀프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 주위에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뭔가 좀 애매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셀프 리더십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나 요소들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냐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셀프 리더십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 6가지는 만즈가 제시한 셀프 리더십의 구성 요소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험에 나올 때 이 자기 관리, 자연 보상 이 두 부분을 서술해 주셔도 되고 이거는 서술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3가지를 주장했지만 이 2가지를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로 뭔가 머릿속에 잘 기억이 안 남는다. 구체적이 않아서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서술해도 좋은 점수를 해당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자면 뭐가 있냐면 일단 자기 관찰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 강점, 성격 특성, 가치관, 행동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리더가 되려면 내 성격은 뭐고 그 다음에 나의 장단점은 뭐고 내 가치관은 뭔지 그거 자기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자기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스스로 단서를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게 셀프 리더십의 가장 큰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셀프 리더라고 하는 건 만즈라는 학자가 주장했지만 이 사람만 주장한 게 아니라 이게 1992년 이제 만즈가 제시한 이후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채워지면서 이게 나오게 된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을 할 때는 자기 관찰이 꼭 필요하다. 자기 관찰은 왜 필요하다? 내가 내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는 내가 나에게 리더를 발휘해서 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려면 일단 내가 뭘 잘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성격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자기 관찰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기 관찰뿐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자기 통제 및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이건 앞에서 이 자기 관리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겠죠. 따지고 보면 자신의 정서 행동, 생각을 통제해 나가는 것으로 스스로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자기 자신의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전적이며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 바꾸어 나가야 될 점 찾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러한 점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겠다.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셀프 리더십이라고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셀프 리더십을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동기화, 스스로가 스스로를 동기화시키는 그런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행정에서 다른 말로 이제 셀프 리더라는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것들을 정해 나간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단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수시로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스스로 동기부여에 글귀를 붙이고 유해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다. 뭔가 내가 일을 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네.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저절로 치워버리고 뭔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면 그 책상 위에다가 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글귀를 써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나의 환경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능력도 셀프 리더십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허설도 필요하다. 실제 수행하기 이전에 신체적, 정신적 예행 연습을 통해서 내가 성공률과 효과성을 높이고 자기 보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바람직한 행동을 완성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보상을 자신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욕을 붙돋는다. 내가 내한테 보상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시험 100점 맞으면 나는 뭐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떠나야지, 이런 것도 따져보면 자기 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상을 제공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동기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자기 성찰.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동했을 때는 자신에게 일정한 비판을 가하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행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성찰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다 융합되어서 뭔가 한 사람이 갖추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셀프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슈퍼 리더십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 구성원 모두가 이런 셀프 리더십을 갖추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슈퍼 리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셀프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마쳐보고 그 다음 시간은 서지오 바니의 학교장 지도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